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식품 판매에 관한 유의사항, 허위, 과장 광고, 분쟁 사례 대응에 대한 강의를 맡은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종 법정 교육과 함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법률 교육, 그리고 법정 컨설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온라인으로 식품 판매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카페에서 맛있게 만든 마카롱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굉장히 유명한 떡집을 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떡을 지금 직접 와서 방문하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택배로 배송하고 싶을 때, 아니면 유명 아침 배송업체에 내가 만든 떡을 입점시켜서 판매할 수는 없을지 다양한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에 관련된 문제들 쏙쏙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온라인 식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온라인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자면 가장 위반하기 쉬운 내용,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사례 등을 찾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온라인 식품 판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식품 판매 관련 사업 구조의 이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아는 것이 모든 사업 시작의 첫걸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지켜야 하는 법률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디인지 지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과 식품 제조 가공업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입니다. 이 식품 제조 가공업은 이걸 충족하기 위한 기준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잘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도 있고 이것을 등록받기도 매우 어렵다는 사정들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내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명 그 아침 배송 업체에도 입점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도 내가 만든 이 식품들을 납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내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시장에서 만든 떡을 방문한 시장에게 파는 것도 내가 직접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제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택배를 통해서 직접 배송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사실 내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몰을 만들기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 등을 거쳐야 되는 점이 있지만 일단 이 제품의 구분에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음식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라는 점 꼭 유념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또 요즘 많이들 검색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온라인 마켓들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입점을 해서 직접 물건을 파는, 식품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사실 그 해당 장소는 온라인 장터를 열어준 것에서 불과하지 사실 직접적으로 해당 음식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판매하는 건 여기 들어와 있는 나 직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소분업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 이제 생일 때 친구들에게 선물할 간식들 구입해 본 적이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면은 한 개당의 단가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것을 소분해서 포장을 해서 파는 업들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때는 식품 소분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재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방법으로 이 기업의 홈페이지, 블로그 오픈마켓에서 창업자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유통 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카페에서 제조한 마카롱을 본인이 만든 온라인몰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판매를 하거나 배달이나 택배 같은 수단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곳에 납품하거나 마트에 입점할 수는 없다는 그런 유통의 제한이 따릅니다. 그럼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마트에 유통하고 싶을 때는 어떤 영업을 해야 된다? 바로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요, 농축산물의 원료를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에 혼합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자사 온라인몰이나 네이버 스토어 등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곳에 납품하거나 마트 입점도 할 수 있어서 유통의 채널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네 마트 내에서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만약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영업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내의 반찬 가게와 같이 이제 가게에서 직접 제조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 그리고 특히 이 유통이 가능한 곳에서 다른 제3자의 채널까지도 함께 사용하고 싶을 때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소분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떤 준수사항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요,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신고 들어가야 돼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업이 식품 제조 가공업인지 어느 부분에서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사업자 등록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영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정부에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온라인이라는 시장이에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쓸고 닦는 것처럼 이 매장을 그대로 인터넷 시장, 온라인으로 옮겨온 게 결국 온라인몰, 온라인 가게인데 이 온라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그 즉시 내가 원하는 그 식품을 받아올 수 있지만 온라인몰을 생각해 보면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아직 음식은 내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아침,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결국 음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판매자가 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직접 소비자가 물건을 맛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온라인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소비자가 청약에 철회를 한다거나 반품을 요청하거나 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통신 판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통신사업법이라던가 이런 통신 판매에 관한 법령 규정들이 준수돼야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우편을 통해 제출한다거나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위반 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한다. 특히 판매 시장을 더 넓히고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내 음식을 한번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당찬 포부를 갖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에 피해가 간다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몰로의 어떤 식품 판매 전환을 꿈꾸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는 정도라면 족한지 아니면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등록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전환을 꾀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식품 같은 부분을 소분해서 다시 팔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신고들, 영업 신고들, 사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셔야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제재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몰랐다고 모른다는 것이 어떤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요.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온라인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준수사항 다음은 건강진단 부분이 있어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제 제조, 가공,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지만 결국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완전 포장된 식품 같은 경우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는 경우와는 또 달리 내가 직접 이런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는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가 이 물건, 이 음식을 받는 소비자의 건강상의 문제로도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아두는 것을 의무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품 관련하는 영업하시는 분들 이 교육받기 힘들다는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 교육 시간 6시간으로 나와 있고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와 종업원은 처음에 6시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시간의 식품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식품을 다루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계 식품은 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썩거나 상하거나 설리거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병을 일으키거나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될 것, 그 밖의 사유들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점진적으로 그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이걸 어긴 것도 매우 불법성이 높지만 한 번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2차, 3차 계속 위반한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관련 법령 준수사항으로 식품위생검사도 있습니다.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규제 또는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담받게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역시도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직연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라인몰에서 식품, 음식을 판매할 때 까딱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은요. 일반 식품인데 마치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 잘 먹고 푹 자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나아가서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식품에서 광고한다면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식품인데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의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서 질병의 예방 아니면 직접적인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콜레스테롤을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바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혈행 개선과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후기가 많이 달리잖아요. 결국 이런 온라인몰에서 가장 강력한 광고 수단은 후기인데 이런 후기들을 고의로 이제 이용을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광고이죠. 폴리코사놀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대요. 이런 후기를 의도적으로 높은 곳에 배치해 두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독소 제거, 독소 배출,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한 분, 신체의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표현하는 광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양 강장제다, 간장약이다 이렇게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실제로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신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들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표시 광고 등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서 내가 지금 물건 많이 팔려고 광고를 하려다가 오히려 영업이 못하게 되는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던 음식, 디저트 등을 온라인몰로 옮겨왔을 때 지켜야 하는 법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유형에 들어오는지, 그렇다면 어떤 등록 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지, 내가 음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교육이나 건강에 관한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정보를 좀 얻고, 특히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각종 프로젝트나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관련된 정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강의에 집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 잘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